제가 이제 입학해서 저는 이집트 고학을 하겠다 라고 막 자기 소개를 했더니 소위 말하는 선배들이 되게 다 비웃었어요. 그치. 내가 너 같은 애 한 20명 봤다. 근데 이제 저는 그거 들으면서 야씨 이런 말 써도 되나요? 여기? 이분들 내가 나중에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귀한 분 모셨습니다. 사실 뭐 소개할 필요 없죠. 요즘에 굉장히 어떤 그 인문학 2.0 어떤 종래 어떤 트렌드를 좀 바꾸는 아주 무슨 트렌드를 바꿨죠 제가? 근데 실제로 요즘에 이제 약간 고대사로 가면서 예. 또 새로운 인문학에 들은 거에 대한 관심사를 높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오늘 광민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옥스퍼드에서 예. 홀로 고독하게 예. 남들 안 하는 이집트학에 빠져서 예. 페이스북에 홀로 이제 막 파이팅한 글을 쓰던 맞아요. 한 예. 어떤 젊은 예. 지식인이 이제 예. 그때는 젊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젊지 않게 되고 점점 더. 그 제가 진짜 근데 만나면 묻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집트학? 예. 이집톨로지? 예, 이집트로지. 한국에서 한국인이 이거 어떻게 그 길로 가신 거예요? 원래 고고학이 꿈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원래 고대 이집트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고 근데 이제 이런 일을 이제 하려면 고고학이라는 학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에서 이제 고고학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학을 준비해서 영국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집트 고고학 공부를 시작을 한 거죠.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는 저는 되게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사실. 꿈에 파라오가 나오거나. 비슷해요. 진짜? 진짜 어렸을 때 이집트 살았었어요. 어? 예, 저희 아버지 직장 때문에 어렸을 때 한 4살부터 8살 정도까지. 근데 그때 이게 저한테는 이렇게 아무래도 카이로에 살다 보니까 뭐 박물관이나 유적지 갈 기회가 많잖아요. 거기서 피라미드 보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의 기억들이 저한테는 이렇게 약간 이제 그 사진 정보 기억처럼 딱 다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 와서도 계속 그리워했고 나는 고고학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부모님도 동의해 주시고. 동의를 잘 안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도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영국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이집트를 하려면?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집트학이 발전된 이 높은 수준이 된 이 국가들은 뭐 예전에 힘셌던 국가들이에요.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미국 잘 하고 오랫동안 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 이집트 역사가 다 150년 이상씩 된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1798년에 있었던 그때 이후로 유럽 전체에 약간 경쟁이 붙어요. 열풍처럼. 예, 그러니까 약간 귀족들, 뭐 유력자들은 이집트 유물을 많이 확보하는 게 이게 자기 위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유럽 전체가 다 약간 거기에 몰입을 했었죠. 200년 동안. 그럼 영국에 가셔서 결국 이제 이집트학의 꿈을 이루고 그러면 그 안에서는 주로 뭘 전공하신 거예요? 저는 일단 제 전공은 신왕국 시대이고요. 여기서 되게 어려우시는 거야. 대략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한 1550년에서 1000년 정도. 그러니까 신왕국인데 기원전 1500년이야. 예. 그러니까 뭐 아마 신왕국은 되게 친숙하실 거예요. 왜냐면 람세스, 투탕카멘 다 신왕국 시대 파라오들이고 한국인들이 그 두 명에서 거의 멈춰 있거든요. 한 명 더 있어요. 누구요? 클레오파트라. 그건 더 계시잖아. 예,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이제 쿠프. 대피라미드 지금 쿠프. 그건 이제 저는 그레이엄 행콕의 신의 그렇죠. 지문이라고. 저도 제 재밌게 읽었어요. 읽으면서 진짜 모든 학문은 틀렸구나 이러면서. 저 진짜 고등학교 때 진짜 저도 막 밤새면서 읽었었거든요. 그렇죠. 그 논리를 반박할 수가 없어서 실력이 안 됐으니까. 그땐 그 자체가 너무 완벽해 보였지. 그 논리가 이제 왜냐하면 이게 그 자체로는 완벽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결론이 있어 이미 판단이 내려져 있고 여기에 맞는 근거들을 갖다 와서 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득력이 일반 학자들보다 한 10배는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주장을 반증하는 사례들도 많은데 그렇지.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책에 싹 빠져 있는 거구나. 예, 싹 빠져 있어요. 그래 어렸을 때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읽으면 거의 다 반박할 수 있죠. 이제 우리 10대 때 이거 심각했던 주제예요. 맞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쿠프왕의 피라미드, 행콕의 논리에 따르면 그 전에 뭐 이렇게 피라미드 이렇게 후졌고 그 이후에 피라미드 후졌는데 요 세 개만 그렇게 멋있고 실제로 쿠프라는 근거도 없었다. 이런 얘기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되게 쉽게 반박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면 이게 고왕국 시대 피라미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매우 적기는 해요. 관련된 문헌 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피라미드 특히 이제 사왕조 시대 그 대피라미드 포함한 사왕조 시대 피라미드 내부에는 어떤 문자도 새겨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이 안 새겨져요. 그 기념물 내부에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요거는 몇 가지 방법으로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피라미드 변천사를 쭉 보면 되거든요. 흐름이 있구나. 대피라미드 이전 시대, 쿠프 이전 시대의 파라오가 이제 스네페루란 파라오인데 이 스네페루 시대 때 피라미드가 많이 만들어져요. 처음에 이제 계단식 피라미드에서 일반 형태로의 피라미드의 전환이 그때 일어나는데 그때 일어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또 반영되어 있어요 피라미드에. 건축적으로. 예. 그러고 나서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쭉 이어져요. 그러고 나서 대피라미드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쿠프, 카프라, 멘카우라 3대 이후에 피라미드가 작아지는 건 맞는데 피라미드의 본체는 작아지거든요. 본체는 작아지는데 이 피라미드 부속 시설들이 있어요. 뭐 장례신전, 의료용도로, 하한신녀 같은 이 부속 시설들이 훨씬 더 거기 공을 많이 들여요. 규모는 작아지더라도 공을 많이 들여요. 수준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기초가 너무 안 된다. 네, 맞아요. 너무 피라미드, 투탕카멘. 근데 그게 투탕카멘 무덤 뭐 파라오의 저주? 그러니까 그건 사실 언론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뭐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 예. 지금도 언론이 그거 갖고 만들고 있고. 네. 이것도 또 좀 원색적인 질문이긴 한데 왜냐면 이 고대사로 가면 꼭 역사 이런 거 안 좋아하는 인간들이 이런 거 물어봐요. 그걸 왜 하는데? 야 우리가 이집트 알아서 뭐해? 맞아요. 네. 고대 이집트의 역사는 우리 현대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멀리 있는 역사거든요. 시공간적으로. 그렇죠. 사실 상관이 없잖아. 상관이 아예 없죠. 상관이 0이에요. 관계 0. 관계 0. 0 진짜 0이에요. 그렇지. 이게 무슨 중화 문명도 아니고. 그렇죠. 하다못해 무슨 인도 문명이라고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고대 이집트 문명은 한반도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고대 문화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끝나거든요. 시기가 아예 안 맞네. 예, 안 맞고 공간적으로도 한 9,000km 떨어져 있으니까. 9,000km. 예, 그런 곳이다 보니까 우리가 감정이입을 안 할 수 있어요. 고대 이집트 문명을 바라보면. 그 말이 좀 의미있네. 네. 감정이입을 안 할 수 있다. 예. 그런데 고대 이집트 문명 그게 멀리 떨어져 있고 시공간적으로 아주 먼 문명이지만 꽤 구체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기록이나 어떤 고고학적인 흔적이 많이 남겨져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자세히 알 수 있어요. 비교적 동시대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점들을 토대로 지금 현대 한국인으로서의 내가 갖고 있는 그 문명사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네. 의미심장하다. 그러니까 나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맞아요. 이집트 하면 우리가 좀 뭐를 배워야 된다. 이것이 이집트의 다름이다. 짚어주실 게 있어요? 예, 있어요. 그 고대 이집트 문명 굉장히 이게 아주 특수한 점이 있어요. 보통은 어떤 정치체가 안정화되고 강해지잖아요. 항상 다른 지역을 정복해요. 그렇죠. 제국으로 변해요. 뭐 일반적인 문명의 경우. 예, 대부분 다 그래요. 이집트는 안 그래요. 이집트는 제국화되지 않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신왕국 시대에 제국화되는 부분이 조금 나타나는데 그게 막 본격적이진 않아요. 진짜? 예, 그게 왜냐면 그 특유의 어떤 자연 조건과 특유의 그 이데올로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고대 이집트 그 인들이 갖고 있었던 자신들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이집트 땅이에요. 땅. 특이한 리듬으로 그 작동하는 그 자연 경관인데, 그러니까 나일 강이 있고 나일 강 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아주 이제 일정한 정도로 범람이 계속 일어나고 그 범람에 맞춰가지고 시간 관이 생기거든요. 그걸로 농사도 짓고. 예. 그래서 그게 이 사람들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이집트 땅만큼은 이미 완벽한 상태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변화를 극도로 거부해요. 문화 자체가. 예. 그냥 지키는 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외국 땅을 정복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권이 있거든요. 영향력은 계속 그 발휘를 하는데 거기를 이집트화 시키진 않아요. 그냥 가서 맨날 가서 몇 대 때리고 물건 뺏어오고. 너무 친이집트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근데 진짜 그래요, 진짜로.
이집트는 이제 외국인들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또 배타적일 것 같아. 배타적이야. 근데 이게 이 배타성은 이집트 밖에 사는 외국인들에 대한 배타성이고 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집트에 들어와서 이집트에 잘 적응해 살면은 이집트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그 성서에 나오는 요셉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사실이라고 이제 확인된 적은 없지만 이 사람은 이름을 보면 분명히 이 사람 저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출신인데 총리예요 이집트에서. 요셉이다. 그런 사례, 비슷한 사례. 그런 사례들이 꽤 있고. 꽤 있어요? 예, 꽤 있어요. 그럼 외지인으로 들어와서 성공을 해서 사회 상층까지 올라간 사례. 그렇죠. 진짜? 나중에 파라오도 되는 경우도 있고. 파라오도 된다고? 뭐 예컨대 뭐 22왕조 시대 사람들 그 파라오들은 리비아 출신이고 25왕조 시대 파라오들은 누비아 출신이고 남쪽.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이게 나중에 헤로도토스가 쓴 기록이 있어. 이건 뭐 기원전 5세기의 기록이어서 이집트 문명 끝자락에 쓴 거지만 어떤 이제 그 서쪽 사막에서 이집트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이 이집트의 어떤 규율을 따르기 싫어했어요. 우린 이집트인 아니다. 들어와 놓고. 예. 그래서 이제 신탁을 받아요. 아멘이라고 하는 최고 신이 신탁을 내려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나일강의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집트인이다. 네가 어디서 왔든지. 근데 니네는 따라야 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도 이집트인이야. 예. 나일강 물 마시면. 그럼 이제 민감한 문제를 물어봐야 되겠어. 요즘 너무 스무스해. 저기 있잖아요. 제가 저만이 아니지만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저도 예전에 교회 다녔었어요. 저도 20대 중반까지 굉장히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이집트학을 하면서 변절하신 거예요? 그게 약간 영향이 있죠. 깨달음을 얻고 종교를 버리고 지금은 무신론자인데 엄청나게 철저한. 예, 저는 이제 역 종교 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 종교 체험부터 뭐야? 예, 어느 날 갑자기 신이 없다고 하니까 5명이 됐는데. 예, 그랬었습니다. 뭐 이집트학과 관련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에서 항상 싸웠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예, 목사님이랑 전도사님들하고 맨날 싸우면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삐뚤어져서. 예. 참 아니라고 말은 못하. 잘 싸우셨. 그리고 진짜 궁금한 게 람세스. 예. 람세스 2세. 그는 누구인가요? 일단 모세랑은 전혀 그건 뭐 입증되는 건 아닌 거죠? 일단은 영화는 기가 막혀요. 막. 그게 뭐 그 구약 성서의 가장 중요한 영웅은 모세잖아요. 모세를 이제 약간 픽션화 시켜서 그릴 때 모세의 라이벌로 등장시키는 게 람세스 2세인데 사실 성서에는 이름 안 나와 있죠. 그냥 바로라고 쓰여져 있어요. 맞아. 사실 파라오인데 그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예. 바로 이게 예. 정말 교회 안 다니 모르는.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사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공자 입장에서 모세라는 인물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진 않아요. 출애굽도 마찬가지고. 더 세게 얘기해주면 정말 좋을 텐데. 아니 제가 지금까지 몰랐지만 갑자기 내일 확인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일단은 없었다고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그런데 이제 어떤 그 나중에 이제 픽션화되는 사례들에서 왜 람세스가 등장을 하냐? 왜냐면 성서에 쓰여져 있어요. 성서에 뭐라 쓰여져 있냐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그 종살이를 하면서 도시를 만드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람세스예요. 성서에 그 옛날 성서에는 람셋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게 람세스거든요. 근데 람세스 2세 치세 때 람세스가 이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 일종의 행정도시를 만들어서 이제 천도를 하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페르 람세스예요. 람세스의 집이라는 그 도시 이름이.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람세스랑 연결 지으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 첫 번째는.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모세는 엄청난 영웅이잖아요. 그 출애굽 그 스토리상에는. 근데 그러려면 빌런도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그치. 이집트 최고의 영웅 람세스를 이제 타노스를 이겨야 되니까. 맞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다 이게 균형에 맞는 거죠. 그래서 등장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람세스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집트 역사에서도 그런 뭐 엄청난 정복군주, 뭐 광개토대왕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죠. 뭐 정복군주 느낌도 좀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냥 뭐 다 해요. 다 한다는. 그러니까 만약 실제로 이집트 여행을 가시면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유적이 있어요. 뭔지 잘 몰라요. 누가 만든지도 몰라요. 람세스가 만들었네? 라고 하면 70% 맞아요. 진짜? 네.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이집트가 부강하기도 했었고 군사적으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고 또 이 사람은 무엇보다
그 제위에 오래 있어요. 67년 정도 있거든요. 67년. 예. 영조네. 90살 넘게까지 살아요. 90살 넘게. 오, 장수왕인데? 예. 오. 그러다 보니까 뭐 할 시간도 많았고 역량도 있었고 또 이제 이집트 여건도 됐고. 아, 이 얘기 너무 재밌는데 하나만 딱 물어보고 마무리 예. 짓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막 이집트 책을 좀 찾아봤어요. 책이 너무 없어. 없죠. 아니 뭔가 좀 배워보고 싶고 없죠. 또 이렇게 막 지금 이렇게 애국민수 같은 이래부터 이렇게 막 줄줄 얘기하는데 최소한 이렇게 이야기 한국사처럼 이렇게 책이 너무 없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라는 나라를 좀 배워보고 싶은 방법 좀 가이딩 뭐 해주실 거 없어요? 일단 제가 책을 계속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계속 책이 나올 거고. 아, 올해 나와요? 올해 몇 권이 나올 거고 아마. 몇 권? 예. 그 책을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강연하면 강연 오시면 되고. 아, 얘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게 독점체구나. 네, 그리고 내가 책 쓰면 내 쓴 책 보고. 인터넷에서 제 이름 검색하시면 되고. 아이, 농담이고. 그게 사실 방법이 별로 없어요. 아, 없어. 네, 그러니까, 솔직히 너무 고민되더라고. 그러니까 한국에 출간된 적이 있었던 좋은 책들이 몇 권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절판돼 있어요. 그래서 중고 시장에서 그 이제 보시면 좋은 책들이 몇 권 있고요. 영어 공부를 하시면 진짜 못됐다. 영어 뭐 하느냐, 뭐 영어 줄줄 읽으느냐, 뭐 우르르 나오겠지 뭐. 아니 요즘에 번역기 좋잖아요. 그 제가 이제 맞아. 가장 아주 입문으로서 제일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 거는 영문 위키피디아에서 이집트 관련된 항목을 쭉 계속 보시면 돼요. 근데 링크 걸리니까. 맞아. 또 영문 위키피디아 괜찮더라고. 괜찮아요. 그렇죠. 영문 위키피디아랑 전혀 다르고. 그리고 항상 레퍼런스가 걸려있기 때문에 맞아. 조금 더 깊게 보시고 레퍼런스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뭐 논문도 있고 책도 있으니까. 앞으로 정말 건승하셔서. 예. 광민수 문화의 이제 막 일대 제자 막 이제 뭐 제자가 아니어도 뭐 자기가 이제 뜻이 있어서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예컨대 제가 뭔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이분들이 이제 뭐 한국에 돌아와서 뭔가 좀 자리 잡기 어렵고 할 때도 그게 좀 기대서 뭐 있을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게 대목표죠. 맞아. 저변이 마련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꼭 그랬으면 좋겠고 저도 도울 수 있는 거 도우면 좋겠고 가끔 좀 시간 좀 내주셔서 언제든 불러주시면. 이거 언제든 불러준다 해놓고 지금 2달만 왔어. 너무 바쁜 양반이어 스케줄 빼기가 힘들어. 하지만 정확히 와주셨다는 거. 하여튼 오늘 정말 너무너무 유익하고 특별한 얘기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종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